오늘은 청소년 지도 방법론에서 제11주 1회차 제10장 집단 중심 지도 이해입니다. 자, 집단에 대한 것을 공부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1장은 개념과 유형, 집단의 개념과 유형부터 모델, 그 다음에 지도 이해, 지도자의 자질 순으로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자, 먼저 집단의 개념과 필요성입니다. 자, 사람은 말이죠. 일생 동안 다양한 집단 경험과 활동을 하면서 성장하고 또 발달해 나가죠. 각 개인들은요, 가족이라든가 또래 집단, 여가 집단 등 다양한 유형의 집단들과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사회화를 이루어 나가는데요. 이를 통해서 바람직한 대인관계 기술을 습득하죠. 그래서 고통스러운 시기에 남으로부터 지지를 받게 되고, 특히 복잡한 현대를 살아가는 인간들은요, 각종 사회의 문제나 역진행에 직면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문제들을 잘 해결하고 적용해 나가기 위해서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집단 경험과 활동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집단 모임에 효과적인 기여자가 된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이죠. 집단 조직이 다른 부분에 속한 구성원과 만나고 일할 수 있는 것이 좋은 장이 되는데요. 집단은 다른 사람들의 의사결정자로 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죠. 그리고 정치적 기술, 분석력, 그 다음에 정서, 안전 증명할 수 있는 자율주택 환경을 말합니다. 조직 내에서 생활은요, 우리 사람의 일부분에 불과하지만 집단 의사소통의 공부는 우리의 개인적, 사회적 삶에 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집단에 속하게 되고요. 또 지금도 여러 집단에 속해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 스스로도 우선 유연대학교 조직이 인원으로서 집단에 속해 있고요. 이런 집단 생활은 우리에게 생산적 기여를 하고 다른 사람이 삶의 질을 보양시키고 다른 집단의 성과 관계를 공고히 할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집단이라는 용어는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자신이 대부분을 투입시키는 결사와 활동 유형들을 포함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울러 집단은 한정형 구성 요소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하나의 집단이 되려면 단순한 개인들이 집합체 이상의 것이 필요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요, 인간 집단은 꾸준히 강보미한 연구의 대상이 되었고, 또한 그만큼 연구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인간의 집합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집단의 개념과 필요성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2인 이상의 모임으로서 몇 명 이상요? 2인 이상이 혼자서는 집단이 될 수 없죠. 공통된 목표와 그리고 공유된 규범을 가지고 여기 있죠. 공통된 목표 그리고 공유된 규범을 가지고 서로 심리적인 유대와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맺으면서요. 집단 역동적인 가정 안에서 서로 의사소통을 하며 사회적이고 생산적인 상호 가정을 작용을 가지는 장이다. 이렇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집단 내에서 사회한 구성으로 태어나서 또 의미 있는 타인들과 상호작용하면서 삶의 모든 기초적인 토대를 집단에서 영위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지금 교육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집단은요, 자기 능력을 펼 수 있는 능력의 장이죠. 그 인격의 완성을 경험하게 하는 장입니다. 즉, 집단은요, 청소년들에게 사회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중요한 장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청소년 집단의 필요성은 무엇일까 알아보겠습니다. 자, 청소년기 집단의 필요성은요. 자, 제일 먼저 청소년기의 발달 추세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거는요. 청소년기는 또래 집단의 영향이 커지는 반면에
사고의 폭이 좁은 경우에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죠. 특히 대부분의 시간을 청소년들은 집단 속에서 구조화되기를 바라는 형태로 보내기 때문에 집단관계 부적절하게 되면요, 내적 리더십이나 자아의식이 정확한, 즉 자의식이라는 것이 정립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분명해질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단 지도를 통한 소년 지도는 매우 효율적이고 그 효과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요, 청소년들은 그들 사이의 사회성 관계, 교사가 청소년 지도자와의 관계에서 발생되는 사회성 관계보다 더욱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즉 청소년 사이 속에서 사회성의 관계가 교사나 청소년 지도자보다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은 청소년 집단이라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생활할 때 개인으로서의 행동보다 사회적인 성격을 띠며 주어진 환경과 심리적 관계는 사회 발달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목표 달성 의욕을 자아내는 데 효과적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청소년기 집단 지도의 필요성이 더욱 커진다는 것이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집단 가정에서 청소년기 지도자 역할은 무엇인가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청소년들의 성취의 목표를 그들 자신의 것으로 인식시키게 하는 것이고요. 어떻게? 자, 청소년들은 성취할 목표를 누구 것이라고요? 그들 스스로 자신 것이라는 것을 청소년 지도자가 인식시켜주고요. 그 협동 정신을 가지게 하고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좋은 환경과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또한 지도자의 중요한 역할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력의 성과에 대해서 적당한 승인을 함으로써요, 바람직하고 적극적인 자극을 주는 것입니다. 자, 노력은 성과에 대해서요, 그냥 두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것은 칭찬도 해주고 어느 것은 또 수정도 해주면서 이들을 갖다가 독려해 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적극적인 자극을 줌으로 해서 집단 과정에서 청소년들이 성장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집단 청소년의 지도 방법의 목적 및 목표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청소년의 지도 방법의 목적 및 목표는요, 청소년 개인이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도모하는 과정이 되고요, 집단 지도의 목표는요, 자신에 대한 이해, 제일 먼저 자신에 대한 이해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자아 존중감과 관계 능력을 해가시켜서 청소년의 자율성을 확립해 주는 것이 바로 목표가 된 것입니다. 이는 청소년 자신에 대해서요, 가치 있는 존재로 인식하면서 타인과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고 그리고 책임감 있고 자율적인 인간으로 성장하게 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청소년 방법이 목적인 목표인데 어디에서 시장 중심에서 이렇다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집단의 유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집단이라는 말은요, 문제를 있는 개인을 위한 치료 집단 또는 뭐 상담 지침만을 생각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나 그게 아니죠. 실제로는 다양한 목적을 가진 많은 종류의 집단이 있습니다. 청소년 지도사는 어떤 것을 토론하거나 결정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문제를 탐색하거나 어떠한 특정 과제를 완성하고 또 그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집단을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단의 목표, 구성원들의 관심사, 리더의 기업과 역할, 그리고 집단의 주제 등에 따라서 그리고 학자마다 집단을 다양하게 분류하게 되는데요. 자, 여기에서는 집단 목적의 차이에 따라서 교육 집단, 과제 집단, 그리고 토론 집단, 그 외에 뭐 성장 집단과 경험 집단, 상대 치료 집단, 자조 집단 등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 집단은요, 청소년 지도자는 정보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집단원들의 반응과 비평을 듣고 그것에 대해서 교육자로서 또는 토론의 촉진자로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청소년 지도자는요, 이러한 이중 역할을 잘 해 나가야 하는 것이고요. 또 어느 역할을 얼마나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정해진 형식은 없죠. 그리고 다뤄야 할 정보의 양과 집단 구성원들이 이전에 가지고 있는 지식의 양,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의 양에 따라서 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회기 수 또는 만남의 기간에 대한 일정한 형식도 없죠. 교육 집단의 예로서는요, 고유 및 대입 수험생 학부를 위한 교육 또는 자녀와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부모 교육, 또 알코올 및 또 물질 오해 남용의 위험성에 대한 교육, 이러한 것들이 예로 교육 집단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제 집단이 있는데요. 가제 집단은 자, 가제를 위해서 특정한 가제를 수행하는 집단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즉 이것은 특정한 종류로서는요, 대부분 한 번 또는 단지 몇 시간의 만남을 가지고 과제를 해결하면 종료가 되는데, 과제 입장에는 뭐 직원회의 같은 게 있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조직의 만남, 회기 또는 계획 또는 인사결정연 만남 등이 있습니다. 우리도 간혹 뭐 임원들을 갖다 모아놓고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또 하는 수가 있죠. 그래서 과제의 집단은 청소년 지도자 역할은 집단의 과제를 계속 지도도 하고요. 집단원들이 토론과 작용을 촉진시키는 것이죠. 자, 다음은요, 토론 집단이 있습니다. 토론 집단은요, 대개 집단원들의 개인적인 문제보다는 주제 또는 쟁점의 초점이 그 집단원들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토론 집단은 집단원들이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정보를 교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예로서는요, 토론이 가능한 독서클럽, 또 최근의 행사 집단에 대한 공부, 뭐 성경 공부 집단, 생활 양식단, 이런 것들이 바로 토론 집단의 종류가 될 것입니다. 다음에 성장 집단과 경험 집단이 있는데요. 성장 집단은요, 다양한 집단 체험을 원하거나 자신에 대해 좀 더 알기를 원하거나 잠재력 개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의 인간적인 성장과 발전 촉진을 하기 위해서 구성되는 집단이죠. 뭐 이런 것은요, 뭐 상당히 많은데, 뭐 인간성 집단, 지지 집단, 뭐 직면적 이런 관계 있겠죠. 그리고 성장 집단, 학교, 뭐 대학, 그다음에 지역 사회센터, 문태센터 같은 곳에서 경험할 수 있으며, 이러한 집단에서 지원자분들은 개인적인 목적을 탐구하고 발달시키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죠. 그리고 자신과 다른 사람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성장 집단의 목적은요, 생활 양식을 변화시키는 것, 그리고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이해하는 것, 즉 자신과 다른 사람을 잘 이해하는 것, 상호작용의 의사소통 향상, 그리고 가치를 평가하는 것,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자, 경원 집단은요, 이것도 성장집단의 한 형태죠. 성장집단의 한 형태인데, 청소년 지도자가 경험적인 활동으로 집단 활동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대개 이런 것은 야외에서 수행되고요. 뭐 신체적인 도전, 그리고 집단원들 사이 협력 활동 등이 포함되죠. 로프 코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로 여기에 경제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상담 진단 치료 입단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는 직원들이 삶의 특정 문제 때문에 집단에 참가했다는 점에서 성장과는 조금 다르죠. 그래서 학교 상담자는 집, 학교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다양한 문제를 가진 학생들 위해 상담 지도를 갖다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청소년 지도자는 다양한 개인의 문제에 초점을 두게 됩니다. 그리고 집단원들은 지도자의 생활 지도에 따라서 서로 돕기를 위해서 노력하고요. 그리고 치료 집단은 몇 가지
이상의 문제가 가진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게 되는데요. 그 예로서는 정서 장애를 가진 집단, 10대 청소년들이 집단, 서출장애 및 중독 환자 집단, 성폭행 피해자의 집단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다른 이제 자조 집단이 있죠. 자조 집단은 공통의 문제를 서로 안 하고요. 상호 협력을 통해서 공통의 불편함이나 문제를 해결하여 삶을 효과적으로 조절하기 위해서 모인 자발적인 연합체를 갖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알코올 중독 방지에는 가장 잘하는 자조 집단이죠. 그래서 전형적인 물질 오남용이나 또 체중 조절과 같은 집단원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특성 문제를 중심으로 구성됩니다. 이러한 특성에 의해서 집단 응징력이 쉽게 높아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도 집단 지지는요, 대부분 구성이 서로 유사한 처지에 있는 대상자로 구성되기 때문에 남에게 털어놓지 못할 고민을 함께 나눔으로써 안정성을 느끼게 되고요. 또 신뢰감을 갖게 되므로 자기 노출이 장려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조 집단의 구성원들은요, 행위의 배우가 되기 때문에 행위에 대해서 배우기 때문에요. 아닌 행위에 의한 변화가 하기 때문에 힘을 얻게 되는데요. 집단 구성원들은 모두 공통된 고통을 느끼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상황이 너무 좋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제 지지 집단이 있죠. 이는 공통의 관심사가 있는 집단들로 구성되죠.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나누고요. 특정 문제 관심사에 대해서 점검해 보기 위한 집단입니다. 이 집단은 보통 매일 또는 매주 매월 1, 2 정도로 정기적인 모임을 갖는 특징을 갖게 되고요. 지지 집단에서는 집단원들은 서로 다른 사람들과 흔히 유사한 문제를 겪고 있는 유사한 감정을 체험하고요. 있으면 또 비슷한 생각들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성선 지도자가 할 일은요. 집단원들이 서로 경험과 느낌을 공유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상적인 상호작용과 개인 그리고 집단원들이 다른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예로서는요. 장애인들이 그들의 감정과 두려움을 서로 나누는 것, 에이즈 환자들이 있을 수 있고요. 간염, 암, 텔레패스 또는 다른 병의 사람들이 요양소에 있는 노인들 등이 바로 이 집단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가업 집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업 집단이라는 것은 특정 가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목적으로 구성되는 집단이죠. 그래서 원래 이는 기업체나 산업체 내 집단들이 역동하기 위해서 체적인 노력을 기울였던 미국 국립훈련실험소가 효시가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는 가업 집단에는 특정 목적을 완성해 서 결정된 특별 가업팀 그리고 스터디 모임, 학습 집단 등이 있습니다. 우리 여러 학생들 보면은 이런 것들이 많이 있던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갖다 서로 나누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스터디 지금 그룹을 만들어서 많이 활동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드리고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집단의 역학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집단 역동 또는 집단 역동성 이렇게도 표현되는데요. 집단은 역동성 힘을 통해 변화해 나가면서 개별 구성원에게 영향을 주어 변화를 유도하거나 문제 해결을 제공하게 됩니다. 집단 역학은 집단 내 집단 구성원 사이에 그리고 집단 지도자와 집단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지속적인 상호작용과 상호관계에서 발생되는 것을 또 발생되는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집단 역할은요. 집단 역동 또는 집단 역동성이라고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 지도자는 집단에 영향을 주는 집단 역할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요.
집단 역학의 하위 요소인 집단과 개별 구성원 그리고 집단 발달 및 가정의 좋은 영향을 분석하고 적절히 개입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집단 역학의 목적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모든 집단은요, 목적이 무엇인가, 또 그리고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이고, 또 목표와 의도가 있게 됩니다. 자, 여기서 목적은 보다 더 큰 것이고요. 작은 목표들이 모여서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자, 집단의 목적은요, 집단 구성원의 선별과 발달, 그리고 집단의 규범, 집단 활동 의사, 소통 및 집단 성원과 집단의 평가 기준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청소년 지도사는 집단 성원의 목적과 집단의 목적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지도사는 집단의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목적을 파악하고 이를 명백히 규정하며 개인의 특정한 목적 안에서 공통된 목적과 참여 동기를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대인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단 내에서 의사소통은요, 의견과 사실을 전달뿐만 아니라 긍정적이거나 또는 부정적인 감정의 표현을 전달을 하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개별 성원은 다른 성원들과의 상호작용에 흥미를 느낄 수가 있으며, 그렇죠? 그리고 서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청소년 지도자는요, 집단이 활성화되거나 또 생존하기 위해서 개별 성원들이 개별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기보다는 자, 개별적이 아니라 집단 중심적이고 집단의 통합된 행동과 생각을 볼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지금 우리 삶에 있어서는요, 사실 대인관계가 좀 부족한 분들이 많죠. 사회성이 부족하다고 얘기하는데 자기 자신밖에 생각할 줄 몰라서 남의 것을 듣지 않죠. 그리고 어떤 공통된 의견을 나눌 때 남을 계속 공격하죠. 그리고 본인은 거기 빠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은 이 집단의 역학에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은 이제 서서히 사회성을 고쳐나가야 되는 것이죠. 같이 협력하고 협조하고 좋은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이 부족한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제 가치와 구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사람들은요, 한 집단에 참여하게 되면서요, 같이 공동체 관계를 형성하고 또 집단 구성원의 행동 규범을 어느 정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규범은 집단에서 중요시하는 문제에 대한 행동의 표준을 일반화한 것이죠. 그리고 가치 판단을 구체화된 것입니다. 규범을 통해서 집단이 내에서는 중요한 통제 수단이죠. 그리고 적합한 행동을 하도록 압력을 가는 것입니다. 자, 집단 구성원의 어떤 규범을 줬을 때 보상이 있고요. 따라서 외적 통상의 지표로성이 감소하게 되는데요. 규범을 통한 집단 구성원은 집단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과 무의미한 것, 무의미한 것, 또는 좋아하는 것이라는 것 등이 기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의사소통 유형이 있는데요. 의사소통은 정보, 감정, 태도, 다른 메시지를 전달받고 본인을 해석하는 반응하는 복잡한 사회적 과정입니다. 자, 다른 메시지를 갖다가 전달받고 본인을 해석하고 반응하는 이 복잡한 사회 과정은 이것을 명백한 언어로 표현하기도 하며 또 비언어적인 방법으로 전달되기도 하죠. 그래서 의사소통이 개방된 집단은요, 집단 구성원들 사이에 자신의 문제와 집단이 직면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때 청소년 지도자는 집단 체제에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집단 구성원들 의사소통은요, 이들이 솔직하고 진실한 그리고 의미 있는 상호작용을 통해서 촉진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이 올바른 유형은 집단 성원이 모두 참여해서
다양한 방향으로 의사소통이 진행되는 집단 중심의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청소년 지도사는요, 일부 구성원들이 집단 의사소통에 독점하기보다는 집단 구성원들이 모두 참여하면서 다양한 방향으로 의사소통이 진행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 의사소통 유형은요, 보면은 우리도 마찬가지 SNS를 한다는 어떤 회의 같은 거 하면은 몇 사람이 독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부정적인 영향을 계속 나타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어떠한 집단을 갖다 죽이는 일을 하는 것이죠. 즉 집단의 활성화를 갖다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게 되는 것인데요. 이런 것들은 정말 해서는 안 될 일들이죠. 그 다음에 지위와 역할이 있는데요. 지위라고 하는 역할은요, 복잡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위는 한 개인이 속한 집단 내 이치 체계 안에서 다른 사람과 관련하여 한 개인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를 갖다가 뜻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역할은 사회에서 특정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개인에게 이르는 활동, 특정 상황에서 행동해야 하는 방식 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누구나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대개가 그 사람의 지위 또는 그 사람의 역할은 알게 모르게 정해져 있는 것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집단에서는 개별성원의 의지와 관계없이 상관없이요, 집단 상황들 간에 서로 등급 혹은 위계질서가 저절로 매개져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긴장과 갈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단 성원들 간에 긴장과 갈등은 필연적으로 발생하고요, 다양한 형태로 형성되는데 집단의 긴장 갈등은 건설적으로 해결할 때 더 성장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건설적인 해결되지 못하는, 그러나 이것은 분열이 되고 더 망해가는 그런 일들이죠. 그래서 갈등이 오랫동안 지속되거나 집단 성원들이 심리적인 불안과 심리 사회적 기능이 와해를 야기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자, 다음에 집단 응집력입니다. 응집력은 소속감과 집단 응집력이 집단 성원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일종의 집단 특성을 갖다 얘기하는 것인데, 응집력이 높을수록 낮은 집단에서부터 빨리 문제와 갈등의 해결책을 모색하고요, 일반적으로 목표를 달성하는 데 효과적이며 결과도 훌륭합니다. 그리고 집단 응력이 안정적으로 형성되면서 집단 성원들의 시간엄수와 집단 주석이 규칙적이 되고 자발적일 뿐 아니라 소속감, 우리 의식, 심리감이 형성되는 거고요. 집단 응력이 강할수록 자기 노출에 대한 저항감이 감소되는 것이죠. 의사소통 또한 자발적인데요. 이 집단 응력이 또는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죠. 어느 뭐 파벌, 우리에서 정치도 그렇죠. 파벌이 그렇듯이요. 또는 뭐 지역으로도 그럴 수도 있고요. 또는 학교 동기라고 해서 또 어떤 그 파벌을 만들어 뒷동기를 나타나는데 이것이 역효과를 나타내기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하는 것이고요. 다음 하위 집단이라는 것이 있죠. 하위 집단은 집단 구성원들 사이에서 상호 공통점이 발견하거나 매력이 생기면 하위 집단을 형성하죠. 적게는 2명부터 많게는 5의 성원들이 하위 집단을 형성하여 서로 경쟁, 반목, 그리고 협력하는 관계로 수장을 되는데, 청소년 지도사는 하위 집단을 파악하는 방법은 의사소통의 질, 집단 간의 어울림 등을 관찰하면서 가능하고 소수의 이름 통해 분석이 가능한데요. 자, 우리 그 4학년 학생들도 실제는 보면은 이 하위 집단을 갖다 분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잘 알고 있는데요. SNS 같은 걸 통해서 계속 불만을 토로하거나 나쁜 방법을 지속 반복적으로 하죠. 근데 이것이 동기고 같은 친구다 보니까 이거를 누가 제재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누구나 다 속이 느끼죠. 저 사람은 참 안 좋은 사람이다. 다 누구나 속으로 느끼고 이거를 갖다가 겉으로 하지는 않을지라도 다 아는 것이죠.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가 성장하고 바른 방법으로 사회성을 가지려면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더군다나 청소년은 지도 역할을 한다는 것은 더욱더 그러한 것을 생각 안 할 수 없는 것이죠. 자, 집단 모델은요,
기능과 목적 기준에서 그 구분이 되는데 사회적 목적 모델과 치료 모델과 상호작용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모델은 민주주의 유지 및 발달시키는 집단의 사회적 목표를 강조하고 있다. 이건 이제 보이스카우트 컬처가 정리이 되는 거고요. 치료 모델은 지도자와 성원들이 개별적인 치료 계획을 맺고 자신의 문제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참여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경우는 정신치료 집단, 약물남용 집단의 사회적 가치가 있는 집단이 되고요. 상호작용 모델은 사회적 목표와 모델과 치유 모델을 혼합해서 쓰는 것으로서요. 지집단, 자주집단 등이 해당이 됩니다. 자, 오늘 교육은 여기서 종료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교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